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뭐 경제방송 진행자다 보니까 그날의 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 되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한 달이 넘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지치게 하죠, 사람을. 그렇죠. 또 새로 나온 악재도 없고 네. 기존 악재가 계속 진행이 못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오늘 이유도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또 한 번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힘든 건데 결국 오늘 시장도 보시면 제가 강조했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급등한 종목 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대부분 실적 좋은 종목들이 다 그쪽에 나오면서 그쪽의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재용 회장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미팅에서도 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시장에 어떤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부채 한도 협상이 될 때까지는 늦어질 것 같은데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과연 빨리 될까라는 게 그게 참 의문인 겁니다. 그동안 좀 조심해야겠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더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종목도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더욱더 종목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또 수급까지 받쳐주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을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했는데 네. 당시 시장이 부진할 때 좀 살아남은 섹터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그쵸. 오늘도 구형테크가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이 구형테크가 20% 넘게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삼성전자는 최악이지만 현대차는 지금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 보니까 이 현대차를 추종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형테크도 이제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고요. 지난주에는 급등 나왔다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했습니다만은 오늘 장 출발부터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000원을 또 쉽게 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실적 좋은 현대차가 울산에 더 투자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어떤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앞서 이 대구 산단에다가 870억 투자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 870억 투자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겠다.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나 많은 건데요. 이런 장에서도요, 계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동차 쪽에서 실적이 좋을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에 이 소음을 줄여주는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그랬죠. 현대차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건 제네시스거든요. 제네시스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역시나 지금 그 MVH 코리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MVH 코리아도요. 오늘 그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잘 올라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MVH 코리아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이 제네시스의 판매 실적, 그 다음에 지금 이 배터리 팩으로 새로운 매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적 발표는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시장 대비 강합니다. 결국은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로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만한 종목으로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흥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장도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죠.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은 자동차다. 최근에 그 수출 데이터에서도 거의 모든 업종들의 수출량이 줄어들었는데 자동차가 크게 늘었고요. 그렇죠. 부품도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만큼은 아닌데 네. 일부 기업들은 더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 좀 전환된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나올 만한 것을 우리가 좀 선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도 지금 판매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월 달에서 4월까지 판매량이 29만 5천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1월 달부터 4월 달 동안 판매한 게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현대차는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걸 본다면은 이번 연도 인도차 시장의 현대차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근데 인도가요. 중국에 이어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차 시장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차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작년에 26%가 커졌는데요. 476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미국이고 중국인데 그 다음이 바로 인도라는 얘기죠. 그 3위 하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 실제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보통 동남아 여행 가면은 도요타 차가 많이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그만큼 좀 많이 있다고 하죠. 현재 인도차 시장 점유율이 20%인데 지금 SUV급, 그러니까 SUV 동급 부문에서는요. 작년까지 6년 동안 1등을 했고요. 중형 SUV하고요. 소형 SUV 부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점유율이 54%, 그 다음에 기아차가 점유율이 26%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우리가 도요타 많이 봤는데 인도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도 시장에 제가 지난번에도 3.2조 투자한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 기아차와 또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품들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런 초점을 두면서 저희가 MBH 코리아를 매수했고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또 오늘 시세가 나와줬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선택을 받고 있는 건 자동차 부품입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첫 번째 언덕이 덕분에 공개하시죠. 명신산업인데 제가 딱 이렇게 나오자마자 한숨이 나온 게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무겁고 네. 많이 안 가고 또 시가총 1조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기업인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신산업의 최근 실적 보니까는 이제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신산업도 실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 프레스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한 30%가 되고요. 나머지 70%가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최근에 2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미국 공장에서 캐파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일단 현대 기아차의 가장 직접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 매출 비중이 30%, 딱 29% 되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성장은 곧 명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EV 업체 성장 수혜, 바로 이제 글로벌 EV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매출 비중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작년에 심원 미국, 그 명신산업이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의 심원 심원 미국으로 가는 건데 이 심원 미국이 51% 성장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렇다 보니까 텍사스 공장의 생산이 더 증가하면서 이 30% 이상의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 기아차의 직접 수혜주인 것이고 지금 이 자동차 시장이 현대 기아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 시장을 변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명신산업은 지금부터는 실적으로 증명을 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워낙에 바닥권 했던 종목인데요. 한번 강하게 일어났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올라서고 있는 건데 시장이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그동안 명신산업이 왜 힘들었냐면은 맨날 올라가려다 말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닥권에 있던 건데요. 이번에 보시면 이 21,000원에서 22,000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작년부터.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때 늦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계속 어닝 서플이 나오면서 시장의 명실상부한 주도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명신산업도 실적으로서 이 매물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알겠는 게 사실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명신산업은 급등이 연이어 나오다가 하락이 축 나오고 맞아요. 또다시 이를 몇 달 만에 혹은 뭐 한 달 안에 확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다가 또 이걸 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잘 갈 때 잘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못 가다 보니까는
뭐 배신감을 느낀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좀 물리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는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실적이라는 게 받쳐주니까 이번엔 다를 것 같다. 목표 그렇죠. 주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키워드 보시죠. 해외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거, 네. 그게 뭐죠? UAM,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데 네, 이게 이제 상용화 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믿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바로 연말부터 서울에서 시험 비행을 한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의도에서 김포까지 날아다니는 이 UAM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종목도 보면은 좀 관심이 많이 없는데 근데 해외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 17일부터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런 박람회 자주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박람회는 가장 규모가 큰데 일단 이번 연도에 이런 드론 박람회가 그 전체적으로 박람회 숫자도 3배 커졌고요. 규모도 3배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17일부터 4일간 개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공목적의 드론 수요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외 정부와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관심이 많다고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탈리아하고 핀란드, 카타르의 8개국 주한 대사가 직접 참여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8개국에서 항공청하고요. 항공드론 관련 주요 기관 인사들이 방한을 해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해외에서 더 많이 와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수주라든가 어떤 기술 협력 같은 게 나올 것 같고 경기도에서만 2025년부터 UAM 상용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또 이제 시험 그 2단계 그 시험 비행한다고 하고 서울에서는 연말부터 지금 김포하고 여의도로 있는 시험 비행을 하면서 역시나 서울도 2025년부터 상용하기 위해서 시험 비행한다는 거죠. 그 사실 2025년이 2년 뒤고요. 당장 이번 연도 연말이면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 6개월 뒤에 시험 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UAM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지지분하기 때문에 주가 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또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뭐 드론 택시다, UAM이다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또 쏙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한 종목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눈여겨보고 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은 베셀이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좀 작은데 사실 그 항공 무인기에 있어서 현대차하고 또 같이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UAM 이야기 나왔다고 하면은 주가 흐름이 또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배세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드론쇼 코리아를 통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수직 이착륙 기술 개발 능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개발 능력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아직 좀 작고요. 고성능 중형 무인기하고 헬기 차량 등에서 이제 그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발사형 무인기 라이브를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국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건데 한국 항공우주죠. 가장 큽니다. 한국 항공우주하고 또 UAM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는 기업이 그 대기업이 현대차인데 그 현대차하고 함께 이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국제 사업에 참여 중에 있고요. 국내 최초로 정부 인증을 받은 KUAM 기체 공개를 했는데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바로 이제 OPPAV라고 하는 건데요. 100% 전기 동력으로 항공기를 개발 중인 그 모델 공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어떤 유행 관련해 가지고요. 많은 우주항공 관련주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개별적으로 또 주가가 가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베셀이 아닌가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UAM 관련주들이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좀 먼 이야기다라서 뭐 그런지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 좀 싸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내일부터 있을 이 UAM 행사에 있어서 지금 국내 기관부터 지금 뭐 그 어떤 이 어떤 회사들 기업들까지 굵직굵직한 기관까지 참여를 하는 거고 여기서 또 어떤 협력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 한다면은 주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단기반대로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5,9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너무나 싸기 때문에
4,85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4,850원, 목표 주가는 5,9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쪽의 한 종목, 그리고 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 한 종목 두 가지 골라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남선알루미늄, 구형테크, 화신, 지금 웬만한 자동차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간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